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 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경제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돈의 생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 생리를 되도록이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이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세상이 돈이 다가 아니고 돈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돈이 없이 도덕적인 측면이나 돈 없이 철학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인문학적인 측면 아니면 재미 이런 것만 추구하며 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나도 이 돈과 밀접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알아야 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 굴러가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저는 주식이라고 봐요. 단순하게 이 주식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주식이 뭡니까? 기업들의 영업활동, 기업들의 이 투자활동 그런 여러가지 것들에 엮여져 있는 것들이 주식이라는 한마디로 그냥 퉁쳐지는 건데 여러분들 주식 아직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았는데 하나씩 배우고 싶어서 제 영상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도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주식을 하는 분들도 물론 보면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면은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그런 리포트들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되게 기초적인 얘기예요. 그것들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제 생각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는 거는요,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죠. 분석가들이 쓰는 그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애널리스트 리포트라고 해요. 그 리포트에는 어떤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조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뭐 기업에 대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이 어떤지, 뭐 매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요약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두들기면서 그렇게 조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기업을 가서 탐방을 하고 담당자들을 만나고 뭐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들을 적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내 힘으로 기업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습득을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리포트들을 막 100% 신뢰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그 자료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궁금해하실 게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어디서 보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즐겨 찾는 데는 환경 컨센서스라는 곳이에요. 환경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거를 들어가서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환경 컨센서스 실행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이런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전체 리포트, 기업 리포트, 산업 리포트, 시장 리포트 그러니까 리포트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전체 리포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체 리포트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뭐 매크로 분석, 하나금융투자, 위클리 토크 뭐 쭉쭉쭉쭉 나와요. 여기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증권사에서 이 리포트를 제공한 건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SK텔레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보이면은 이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걸 클릭하면 PDF가 뜨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애초에 찾고 싶은 거를 여기에다가 SK텔레콤 이렇게 쳐서 치면은 여기 지금 한 달 기간의 리포트들이에요. 한 달 동안의 리포트고 옛날 것도 보고 싶으면은 뭐 5년 기간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SK텔레콤을 다루고 있거나 SK텔레콤이 언급되어 있는 리포트들이 쭉 나옵니다. 뭐 옛날 거 보고 싶으면 옛날 거 보도 되는데 제가 그냥 뭐 요거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 이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해주면 PDF 파일이 로딩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너무 크게 돼 있는데 좀 줄여보면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죠. 여기 보면 SK텔레콤 그리고 이 리포트가 작성된 날짜 그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제목도 나오죠. 오너 이혼 소송은 SKT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높여줄 전망. 뭐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KT의 이제 오너 이혼 소송이 이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배구조 개편이 기대감이 높아진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 제목만으로 유출해 보면은 이 주식이 조금 약간 더 오른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오를 일만 남았다. 그래서 쭉쭉쭉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아예 여기에 친절하게 현재 이제 그런 주가랑 그리고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네가 지금 사야 되는지 홀딩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빨리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요 바이, 그러니까 사라, 좋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이게 주식을 잘 못하는 분들,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한테 이런 리포트들을 보여주면은 여기에 되게 흔들리죠. 와, 바이, 사래. 오, 괜찮나봐, 이거, 괜찮나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괜찮지? 이러면서 막 이걸 열심히 보고, 여기서 일단 좀 좌절을 하죠. 매출액, 영업이익, 뭐 세전이익, 순이익, 뭐 1Q19, 2Q19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표들도 너무 막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게 꼭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막 어렵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거는 진짜 막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 리포트를 처음에 보다가 금방 이제 그만 치우고 안 보게 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이 리포트는 좀 봐라. 특히 주식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좀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리포트들을 여러 개 좀 챙겨서 봐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이것만 열심히 보면은 주식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을 채우는 차원에서 이거를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건 일단 보지 마세요. 일단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한글 다 아시잖아요. 한글 보면은 뭐 매수 TP 40만원, TP가 뭐야? 이런 거 막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때는요, 구글링 하세요. 구글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TP라고 치면은 한번 쳐볼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지. 근데 뭐 별로 나오는 거 없습니다. TP 근데 이렇게 했는데, 뭐, 리포트, 주식 TP, 뭐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주식 용어 정리, 타겟 프라이스. 제가 아까 말했죠. 목표 가격입니다. 목표 가격. 이런 식으로 가격, 목표 가격이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40만 원. 이 CP는 뭘까요? 12월 9일 현재 주가가 23만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3만 9천 원에서 40만 원이면 거의 이 사람은 이제 한 80%? 뭐 이 정도는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좋은 거잖아. 2배 가는 거잖아,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얘가 말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 긍정적인 거는요, 정말 그냥 딱 한 1% 정도만 참고하면 됩니다. 1%. 얘가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그냥 1%라고 보시면 돼요. 1%는요, 뭐 있네, 그런 확률이 있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운이 좋아서 정말 어쩌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의 정도인데, 그거는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뭐 신경 쓸 확률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는 이런 바이나 뭐 이런 목표 주가 이런 거는요, 그냥 아예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럼 이거 왜 보냐? 이 공부하는 거예요. SKT라는 거, SKT가 어떤 상황인지, 심지어 이거 오너 이혼 소송 이런 것도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지만, 증권가 뉴스 같은 거 아예 관심도 없는 분들 많죠. 솔직히 이거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할 때 굉장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그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거고, 하나는 뉴스 같은 거를 와서 소식을 접하는 거거든요. 뉴스가 뭐예요? 그 기업의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다 보면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가능성이 있으며, 예전에 뭐 공장을 어떻게 지어서 앞으로 어떤 기대감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뉴스는 되게 단편적으로 쭉 막 흘러가서 딱 끝나가지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고, 신문을 보더라도 작은 기사 안에 그렇게 좀 단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이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개인의 의견도 되게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의견을 실으려면 자기가 나름대로 그 의견의 배경이 되는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 탐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담당자는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 봤으면은 이거 하나로 끝내지 말고 옛날 것까지 보다 보면 그럼 쭉 이렇게 히스토리 같은 게 좀 쌓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종목, 그러니까 주식 종목들,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활용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런 목표 주가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보지 말고 이런 거는 볼만해요. 여기는 이제 물론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증권사 HTS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정보들이긴 한데,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가총액이라는 거, 이 총 발행된 주식의 총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예요.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뭐 평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수치화돼서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거나 아니면 기억을 해뒀다가 다른 기업들하고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용어 같은 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죠. 여기 구글링 해서 그냥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 같은 게 나오죠. 매출, 영업이익, 뭐 순위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1Q, 19 이런 거 보다 보면 알 건데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얘기하는 거예요. F 예측입니다. 예측. 네, 그래서 19년도 4분기에 예상 매출액이 이 정도고 영업이익이 이 정도다. 단위는 10억 원. 네, 그러니까 2,580억 원인 거죠. 영업이익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다 보면 영업이익이 뭐 좀 줄었네, 줄고 있네,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나, 얘네들 내년도에도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에 제대로 된 이제 추정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재무제표들이 쫙 나오죠.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은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얼마나 잘 봐야 되느냐, 이건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게 각자 자기가 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주식을 하는 방식이. 쉽게 말하면 단타 치는 사람한테 이거 다 보는 거는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같이 투자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재무제표의 세세한 내용들을 다 볼 줄 모른다? 그럼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이거 재무제표 세세한 내용 다 본다고 해서 같이 투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의 그런 갖춰야 되는 그런 최소한의 소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소양.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 주식한다 그러면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까막눈에서는 벗어나야 이것들을 보면서 뭔가 판단을 하자는 거죠. 물론 이거 본다고 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뭐 어떻게 된다고 해서 10년치, 5년치 뒤에 게 예측이 되는 거는 정말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적어도 현 상태는 어떤지, 예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 기업이 활동을 해왔는지는 내 힘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앞으로도 비슷하게나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하는데 뭘 한다? 같이 투자한다?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에서 너무 가르치려고 했구나. 왜냐면 이 유튜브 자체가 나도 주식한다라는 강의를 처음에 올리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다 대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가르치는 거를 좀 줄이고요. 제 생각을 좀 말하려고요. 그리고 제 생각을 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라고 제안을 하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거는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환경 컨센서스에 들어가서요. 관심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이 기업에는요, 되게 좀 어느 정도 유명한 기업들, 아니면 지금 막 실적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 있는 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도 되게 작고, 소위 말하는 막 잡주라고 불리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 주식하는 분들, 그런 중소기업, 조그만한 기업, 막 잡주, 막 이런 것들 하고 싶은 마음 없죠? 네, 없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좀 안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기업을 하시고 싶을 텐데, 그런 기업들 여기서 찾아서 보세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거 보고서 사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리포트가 왜 쓰여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리포트가 쓰여지는 이유는요, 인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잘 나가는 기업들, 그러다 보면 지금 잘 나가니까 앞으로도 잘 나가겠지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볼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많이 보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리포트를 본 사람들이 자기네 증권사에 와서 고객이 되고 투자를 하게끔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 유치를 하는 거예요. 투자 유치를 할 때 그 기업에 진짜 잘 나가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들한테. 그냥 사람들한테 먹힐 만한 논리를 주는 겁니다. 그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오늘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봐야 됩니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도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봐도 뭐 이런 거 다 안다 그러면 안 봐도 돼요, 사실.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이 그거 안 보고 다 알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좋아요. 근데 보고 여기에 나오는 매수 의견이라던가 다른 의견들을 참고해서 이 주식을 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팔 필요까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건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건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기업들이 어떤지 정도 파악을 하면서, 이거 말고도 뭐 기술적 분석도 하고 시장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막 대여도 보고 돈도 벌어보고 이러도 보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제 채널이라던가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채널 주식 빌더, 그 채널에서도 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